밀지모자 일당 연합군과 세계정부와의 대결이 끝난 이후 세계는 그야말로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었고 루피의 이름은 더욱 높아져 갔으며 신의 지위를 누리던 세계정부의 위상은 크게 추락하게 됩니다. 우선 성지 마리조아가 완전히 붕괴하게 되며 권력의 상징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이무라는 세계정부의 왕의 존재가 전세계에 퍼지게 되며 전세계에서는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세계정부조차 통제하는 데 어려운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정부를 숭배하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이무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며 새로운 시대를 반기지 않는 이들의 모습 또한 많이 보이며 세계정부를 둘러싼 이념이 충돌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보이게 되었고 세상은 대해적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무는 루피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나 결국 루피를 제거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최후의 계획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루피는 이무에게 패배했지만 세계정부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라는 제3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혁명군 사왕들은 사실상 루피의 편으로 서게 되었고 최후의 전쟁이 이젠 정말 눈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진 이후 세계정부는 뉴스 조작을 통하여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진 것은 밀지모자 일당과 그의 동료들의 침공 때문이 아닌 보수 공사 중이기에 잠시 수리 중일 뿐이라고 알렸고 우선 천룡인들과 수뇌부는 새로운 성지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알립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었고 여전히 세계정부의 입지는 세계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다만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도 밀지모자 루피의 진격을 완전히 왜곡할 수는 없었고 해적왕이 된 루피와 그의 동료들의 현상금을 재책정해야 했습니다. 오로성은 신중한 상의 끝에 루피 및 강자들의 현상금을 책정했고 오로성은 루피, 조로, 쌍디, 샹크스, 드래곤, 에이스의 현상금을 직접 책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들의 현상금은 브랑뉴가 새롭게 책정하였고 브랑뉴는 긴급 해군 장성회의를 소집하여 모두의 앞에 섭니다. 아카이노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붕대를 메고 있었고 키자루 역시 부상을 입은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준장에서 중장 사이의 강자들 절대다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거나 중상을 입은 채 참석했고 해군의 장성회의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암울했습니다. 브랑뉴는 이를 바라보며 모두들 부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회의에서는 두 가지 소식을 발표하려 합니다. 두 소식 모두 세계를 뒤흔들 소식이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현상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밀지모자 루피를 포함한 주요 강자들의 현상금은 오로성들께서 직접 책정하셨으며 그 외 기타 강자들은 저희 팀에서 새롭게 책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담배를 피우며 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키자루는 밀지모자 일당의 현상금이 기대되는구먼 이라고 말합니다. 브랑뉴는 새로운 현상금을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우선 오로성들께서 직접 책정하신 현상금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오로성이 직접 현상금을 책정했다는 것은 워낙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순식간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브랑뉴는 먼저 해적왕이자 세계정부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차례차례 격파하며 정점에 선 남자 몽키디 루피 그 위험성과 강함은 전례 없는 수준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현상금 100억 베리로 책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해군들은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모몬가는 현상금이 100억 베리 전 해적왕 골디 로저가 고작 55억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밀지모자는 로저와 비교해도 차원이 다르다는 소린가 라고 말했고 크로우마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겠지. 오로성, 해군원수, 해군대장을 모조리 격파한 사례는 없었으니 심지어 해적왕에 달성한 이후 세계정부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하는 위험성까지 이 정도면 100억이라는 숫자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브랑뉴는 이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메에눈 미호쿠를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롤로노와 조로 현상금 51억 1100만 베리 밀지모자 일당의 3인자 검은다리 쌍디 현상금 46억 6650만 베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쌍디는 누가 보아도 전투력에 비하면 현상금이 저평가되었지만 이들은 2인자 3인자라는 점이 감점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탓입니다.
실제로 원피스에는 집단의 1인자가 아니면 현상금이 저평가되어 오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의 3인방의 현상금이 발표된 이후 브랑뉴는 이어서 현상금을 발표해 나갔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장이자 현 사왕 중 한 명인 샹크스 현상금 49억 9,900만 베리, 신흰수염 해적단의 선장 불주먹 에이스 현상금 43억 3,200만 베리, 혁명군의 수장 몽키디 드래곤 현상금 60억 베리 라고 말하며 우선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현상금 발표가 끝이 납니다. 아카이누는 드래곤의 현상금이 루피를 제외한 사실상 역대 1등에 등극한 것을 보며 표정을 구기며 드래곤 이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해군 중将 차도는 저 그럼 현 사왕 체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브랑뉴는 밀짚모자 루피가 해적왕에 올라섬에 따라 사왕 자리에 공석이 생겼고 그 자리는 마샬 디 티치가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몰락한 줄 알았는데 최근 다시 세력을 확장 중입니다. 하여 현 사왕은 검은수염 해적단의 선장 마샬 디 티치, 크로스 길드의 수장 버기,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장 샹크스, 신흰수염 해적단의 선장 포트거스 디 에이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이 직접 책정한 주요 강자들의 현상금이 발표된 이후 브랑뉴는 해군에서 직접 책정한 강자들의 현상금 발표를 이어갑니다. 브랑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핵심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길드의 수장이자 밀짚모자 일당의 조력자로 판별난 사왕 버기 현상금 40억 2천만 베리, 크로스 길드의 핵심 전력이자 전 세계 최강의 검사 메에논 미호크 현상금 38억 8,800만 베리, 크로스 길드의 참모이자 전 칠무의 크로커다일 19억 6,500만 베리로 변동사항 없음, 크로스 길드의 새로운 선원이자 전 칠무의 도플라밍고 현상금 21억 2천만 베리, 크로스 길드의 새로운 선원이자 전 칠무의 모리아 현상금 13억 2천만 베리, 신흰수염 해적단의 실질적 2인자 마르코 현상금 21억 베리, 신흰수염 해적단의 새로운 선원이자 오니의 자식 야마토 현상금 13억 5천만 베리, 신흰수염 해적단의 새로운 선원이자 흰수염의 자식 위블 현상금 32억 베리,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 현상금 23억 3천만 베리, 밀짚모자 일당의 조타수이자 전 칠무의 징베 현상금 16억 6,500만 베리, 혁명군의 2인자 사보 현상금 30억 베리,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이자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현상금 40억 베리, 검은수염 해적단의 새로운 선원 금사자 시키 현상금 45억 베리, 검은수염 해적단의 새로운 선원 퀘이사, 이 녀석 역시 오로성들께서 직접 발표하셨군요. 현상금이 무려 50억 베리입니다. 라고 말했고, 해적 역사상 현상금이 50억을 초과하는 이는 루피, 로저, 흰수염밖에 없었기에 해군들은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아카이누는 현상금 50억, 그 고집강한 오로성들이 저런 고액의 현상금을 책정하다니 라고 말했고, 스트로베리 중장은 브랑뉴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첫 현상금이 50억인 놈은 존재할 수 없는 게 아닌가, 50억이라 하면 전설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액수인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브랑뉴는 50억이 확실합니다. 맨마이어 퀘이사, 전 천룡인이자 자연계 우주우주 열매 능력자, 본연의 강함은 사왕조차 초과하는 수준이며 공백의 백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오로성들의 전원입니다. 라고 말하며 퀘이사의 현상금이 이토록 높은 이유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이하 발표되지 않은 이들의 현상금은 이전과 같이 동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1차 발표를 마쳤고 브랑뉴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퀘이사를 제외한 현상금 수배서가 전세계에 배포됩니다. 참고로 루피, 조로, 쌍디, 징베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 카이도우, 킹, 카타쿠리, 크로커다일 등은 우선 현상금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브랑뉴가 현상금 발표를 마친 뒤 해군의 장성들은 수군되기 시작했고 전세계 각지의 사람들도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다는 에이스 루피 사보의 현상 수배지를 보며 결국 이 녀석들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 해적의 길로 가는 걸 원치는 않았다만 이왕 해적이 된 거 세계 최고의 해적이 되라고. 이 다다는 언제나 너희들 편이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비비와 모르건즈 역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고로 비비는 현재 모르건즈와 동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빨간머리 해적단의 도움을 받아 세계정부의 추적을 피하는 데 성공했으며 모르건즈는 빅맘과 연이 있었기에 토트랜드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비는 모르건즈에게
루피의 현상금이 100억 베리? 이거 잘못된 정보 아니야? 라고 물었고 모르건즈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밀짚모자 녀석 굉장한데 100억 베리는 전례 없는 숫자라고, 이 정보는 100% 사실이라고, 해군과 정부에 숨어든 끈앞풀이 넘긴 정보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부하들에게 다가가 이놈들아 뭐하고 있냐, 당장 새로운 수배서를 전 세계에 배포하라고 라고 소리십니다. 그리고 모르건즈 덕에 루피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었고 루피의 현상 수배서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거프는 루피, 에이스, 드래곤의 수배서를 바라보며 이 녀석들 세계를 잘도 뒤집어 놨구나. 만약 너희들 모두가 해군이 되었다면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후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아니지, 정부가 필요하기라는 사실조차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놈들은 놈들의 방식으로 정의를 관찰하고 있는 거겠지. 루피, 이 녀석이 세계를 뒤집어버린 테러리스트가 된 것은 유감이지만 이 하레비는 적어도 널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응원해줍니다. 한편 브랑뉴가 새로운 현상을 발표한 뒤 충격적인 발표는 계속하여 이어졌고 브랑뉴는 잠시 소란을 멈춰주십시오. 아직 발표할 것들이 남았습니다. 후지토라 대장이 해군을 탈퇴하며 해군 대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오로성들과 사카즈키 원수께서 새로운 해군 대장을 임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새롭게 해군 대장이 된 누군가가 브랑뉴의 뒤에서 걸어 나옵니다.